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국민의힘 사자. 오늘 2차 경선 마지막 사자 토론이 있습니다. 오늘 2차 경선 4명이 이제 하는 게 2차 경선이잖아요. 1차 경선은 저번에 8명이 했던 거고 2차 경선 마지막 4명이 토론합니다. 오늘은 이제 4명이 모여서 함께 토론을 하는 사자 토론이 있는데요. 오늘 진행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26일 오후 오늘이죠. 5시 40분 서울 중구 MBN 스튜디오에서 당 2차 경선 4강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몇 시라고요? 오늘 오후 5시 40분 서울 중구 MBN 스튜디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김문수, 홍준표 후보와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안철수 후보 간의 설전이 예상됩니다. 앞서 열린 1대1 토론에서 주도권 토론이라는 거 있죠. 여기서는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에게 대통령이 계엄을 하고 탄핵을 당하고 파면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책임을 물으라면 한동훈 후보의 책임이 제일 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제가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나섰을 때 함께 나서주지 않았던 많은 정치인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중에 한 분이 김문수 후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또 김문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게 자기 당 소속 대통령을 탄핵했다고 지적했고, 안철수 후보는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이유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에 나와 있는 명문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받아쳤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2차 경선 마스 토론에서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제가 당대표였으면 계엄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탄핵이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은 홍 후보처럼 대통령 옆에서 아부하면서 대통령 기분 맞췄던 사람들에게 계엄의 책임이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여기서 이제 코바콩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2차 경선은 선거인단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선거인단 투표는 모바일과 ARS로 진행이 되는데 27일부터 28일간 이틀입니다. 즉 27, 28, 내일 모레 이틀간 선거인단 투표가 모바일과 ARS로 진행이 되고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는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됩니다. 즉 50% 이상을 얻는 후보가 있으면 50% 이상을 얻는 후보가 있으면 바로 그냥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차 경선은 선거인단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27일부터 28일간 선거인단 투표가 모바일과 ARS로, 그러니까 문자 그리고 또 전화 통화 이걸로 이제 연락이 오면 누구를 지지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국민의힘 당원들은 그런 문자가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기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27일, 28일 모바일과 ARS로 27일, 28일 진행이 됩니다.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는 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고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선거인단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비율로 1, 2위 득표자 간 최종 경선을 진행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끝납니다. 과반 득표자가 안 나오면 다시 1, 2위와 2위를 놓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그리고 선거인단 투표 50% 이렇게 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4사람의 각축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사자 토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누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뭐 배신자론, 그 다음에 코바콩, 아부론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홍준표 후보가 또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한동훈이 역선택에 의해서 지금 또 표를 얻는 것도 맞습니다. 안철수는 말이죠. 4등으로 간신히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까지는 약했지만 이 4강에 올라가고 나서는 조금 또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준석과 AI 토론을 하는 등 자신이 좀 이제 강점을 가진 걸 가지고 어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철수는 1, 2등 되기가 어렵겠지만 안철수가 또 누구를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또 나중에 1, 2위간 만약에 최종 투표가 벌어진다면 그 합종 연행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참으로 지금 상황을 지금 끝내 누가 이길지 이것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말이죠. 하지만 김문수가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 내내 앞서가고 있었고 지금도 그런 것으로 보이지만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지금 각축전을 벌이는 것으로 김문수와
한동훈과 홍준표가 사실상 거의 5차 내에서 지금 각축전을 벌이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의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2차 경선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2차 경선에서 그럼 어떤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보면 되겠는가? 결국은 말이죠. 한동훈의 이 깐죽거림. 이 한동훈의 깐죽거림이 홍준표하고의 대결에서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저열한 모습, 저런 애가 무슨 대통령을 하겠는가, 이런 모습이 비춰져서 표를 많이 잃은 것 같습니다. 국힘한테는 이제 당원들한테는 표를 많이 잃었는데, 다만 이 역선택을 원하는 애들한테는 확실히 또 표를 얻었다고 볼 수 있어서 과연 한동훈이가 사자 대결에서 어떤 모습을 띌지 이걸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자 대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대1 토론보다는 집중적인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4명이서 지금 토론회를 하는 거라서 자기의 어떤 어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꺼내고 또 시간상 말이죠. 다른 사람들의 공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냥 비껴가는 것으로 그렇게 전략을 짤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러분들께서 볼 것은 김문수하고 홍준표 사이에 말이죠. 누가 확실하게 어필을 하는가,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문수하고 홍준표가 붙었을 때 누가 더 좀 확실하게 어필을 하는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김문수가 나가는 것이 더 낫다, 아니면 또 홍준표가 나가는 것이 낫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단은 밖에 한덕수가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단일화를 표방하고 있는 김문수는 100% 할 겁니다. 근데 홍준표도 한다고 말은 하는데, 홍준표에 대해서는 좀 세모를 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홍준표도 한덕수하고 단일화를 안 하고서는 사실상 승리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문수든 홍준표든 간에 누구든 간에 이재명을 이기기 위한 하나의 전략, 이재명을 이기기 위한 하나의 스탠스, 이거를 누가 취하는가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토론이고 내일부터는 27, 28일 양일간에 걸쳐서 결국 이제 선택의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마지막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를 여러분들께서 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또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지금까지의 것과 다 합쳐가지고 정해야지, 이걸 정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갑자기 이제 모바일이 또 나한테 날라왔을 때, 내지는 ARS 날라왔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관심을 끊는 경우도 있어서 모바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왔는지도 모르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27, 28일과 양일간에는 나한테 전화가 온다, 나한테 문자가 온다 라고 확실히 생각하고, 누가 왔을 때 내가 누구를 찍어서 이 사람을 반드시 국힘의 후보로 만들고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무리 있어도, 아무리 광화문을 나가고, 아무리 또 여러 가지 또 유튜브를 보고 그래도 행동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그리고 내가 표를 찍지 않으면 그게 표가 안 되는 거야. 그건 내 마음일 뿐이지 표로 나타나야 이것이 지금 국힘 경선이 됐든, 나중에 한덕수와의 완샷이 됐든, 아니면 대통령 선거가 됐든, 대통령 선거도 그래. 내가 가서 기권하면 내 표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참여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이 선거가 끝날 때까지 40일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좀 긴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그런 전략적 그리고 어떤 현명한 선택을 합시다. 강실업 TV입니다.